select란 무엇일까요? 쿼리란 무엇일까요?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작업, SQL에서 하는 가장 흔한 작업은 쿼리다. 그런데 그것은 수행되는데요. 서술적인, 묘사적인 select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수행된다. 그래서 쿼리는 select문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그래서 select는 retrieves, 데이터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expression으로부터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쿼리는 유저가 묘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desired data, 원하는 데이터를. 그래서 쿼리의 기능은 저는 이 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쿼리, 즉 select는 유저가 화면에 나타났으면 하는 데이터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묘사한 것을 DBMS에게 넘기면 DBMS가 그 묘사된 데이터를 찾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뭐 찾는데 최적은 어떤 방법인가, 또 실제로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는 것까지 모두 DBMS 책임, DBMS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쿼리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 라인 중에서도 이 describe라는 말이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쿼리를 만드실 때는 컬럼의 리스트를 select close, select 절에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나열하시면 되고요. 아스타리스크를 사용하시면 모든 컬럼, 쿼리 되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SQL 언어에서도 특히 select statement는 가장 복잡한 문장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lause 파트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elect clause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6개의 clause를 적절히 조합해서 묘사를 잘 하는 것, 그 능력이 뛰어날수록 DBM에서 사용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select 또는 쿼리는 원하는 최종 결과 집합을 정의, define이라는 말이죠. 또는 요청, 묘사하는 언어다. 다시요. select는 원하는 결과를 요청 또는 묘사하는 언어다. 우리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이 말을 이용해서 select를 정의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초보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쿼리는 검색, 조회, 질의를 하는 언어이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면이 많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01 유저로 접속을 하고요. 그리고 select a star from emp 라는 쿼리를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쿼리 되는 테이블의 모든 컬럼을 화면에 보여달라,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 emp 테이블의 모습입니다. 사원 번호, 사원 이름, job, 매니저 번호, 입사일자, 월급, 커미션, 부서 번호 등인데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이와 같이 쿼리를 작성한다면 오라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from 절의 테이블은 그냥 두고요. select 절에 부서 번호, 사원 번호, 사원 이름, 셀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실제 테이블에서는 dptno 부서 번호가 가장 마지막 컬럼인데 select에서는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 오라클이 저장된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지금 우리가 작성한 쿼리의 컬럼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describe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명령을 dbms에게 던지면 dbms는 그걸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emp 테이블을 재료로 해서 지금 묘사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잘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이 단순한 예제도 select는 검색조의 질이다 를 넘어서서 select는 원하는 집합을 정의하는 언어, 또 원하는 결과를 묘사하는 언어다 라는 그 주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제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select 리스트에 셀러리라는 컬럼을 2번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한 번 저장되어 있는데 select 리스트에 2번 나열했습니다. 역시 오라클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화면에 셀러리 값이 2번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emp 테이블에서 셀러리 컬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걸 화면에 2번 나타나게 해줍니다. 네. 셀러리는 실제로 한 번 저장되어 있지만 이렇게 화면에는 2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비공식적으로 컬럼을 복제한 것이다 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컬럼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컬럼에는 약간의 가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셀러리 컬럼을 2번 나열하고 두 번째 컬럼은 곱하기 1.1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결과를 화면에 달라고 쿼리 요청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원 번호, 사원 이름, 월급 그리고 그 월급이 1.2 곱해진 그런 내용을 화면에 보았으면 한다 라고 describe를 해서 오라클 dbms에게 넘겼고 dbms는 역시 특별한 반응 없이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결과이므로 만들어서 화면에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값은 검색된, 조회된, 질의된 값이라고 부르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단어를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면 우린 그건 검색, 조회, 질의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select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유저가 원하는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쿼리는 검색조의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select 활용 능력이 크게 향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합니다. select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쿼리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셀러리 컬럼을 4번이나 나열했습니다. 자, 이 경우 역시 오라클은 특별한 에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 원하는 게 그것이라면 그냥 그것을 이렇게 화면에 4번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컬럼의 값은 모두 더한다
모두 더하라. 이런 키워드는 이제 함수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키워드를 알고 있죠, 일부. 자, 그래서 셀러리 컬럼의 값을 모두 더하라. 그리고 두 번째 셀러리 컬럼에 대해서는 모두 더한 것을 n분의 1로 나누어라. 세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구하고 네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장을 작성했을 때 위와 같이 컬럼이 4번 내부적으로 복제되고 최종 결과가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셀렉트문을 작성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먼저 컬럼을 4번 복제하고 각 컬럼별로 원하는 연산을 한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셀렉트문을 작성해 가도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원 전체 급여의 합, 사원들 급여의 평균, 사원들의 최대 셀러리, 그 다음에 최소 셀러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것이 검색인가요? 이런 것이 검색 조회 질의인가요? 네, select는 이걸 묘사한 거죠. 내가 화면에 보고 싶은 게 무엇이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원 테이블 을 재료로 해서 부서 번호가 같은 로우끼리 집단으로 만들고 각 부서별로 월급의 합을 구합니다. 부서별 급의 합계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도 검색 조회 질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위키피디아에서 보셨고 또 우리 분야 여러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select는 이러한 일, 원하는 집합, 원하는 결과를 요청, 묘사하는 언어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 수업을 들을 때 그때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호흡이 뭐냐? 그 고등학생들이 일제히 숨 쉬는 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호흡은 숨 쉬는 거 맞다. 하지만 그것은 초등학생의 답이다. 중학생 정도가 되면 호흡은 허파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답해야 되고,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바로 그 산소와 영양분을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실어서 온몸에 갖다 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걷어와서 허파와 콩팥으로 걸러내어 배출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대한 그런 정의가 가능해야 인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런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쿼리는 검색, 조회, 질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을 하는 것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이해이고, 바로 쿼리, select는 원하는 집합, 결과를 요청, 묘사 또는 정의하는 언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앞으로 여러분이 작성하는 모든 셀렉트의 수준이 그동안 작성했던 것과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쿼리문을 이루는 기본적인 6개의 클로즈, 절이 있습니다. 앞에서 용어를 얘기할 때 이런 전체는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라인은 클로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총 6개의 클로즈를 나열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6개 옆에 붙어있는 순서는 SQL문을 작성하거나 실렉트문을 작성하거나 해석할 때 권장하는 제가 권장하는 순서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절대로 실행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나열된 순서는 작성과 해석의 권장 순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from절을 먼저 보시는 거죠. 그러면 많은 테이블들 중에 EMP라는 테이블이 재료구나. 이걸 재료로 해서 where절을 보세요. 그 테이블에서 월급이 1000 이상인 로우들만 남기라는 것이구나. 그럼 남아있는 로우들을 부서번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집단을 만들라는 것이구나. 다시 부서번호별로 급의 합계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급의 합이 8500 이상인 것들만 최종적으로 화면에 나오되 화면에 나오는 순서는 부서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본인이 작성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순서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6개의 클로스 중에 select와 from 2개의 클로스는 필수입니다. mandatory라고 하죠. 필수적이고요. 오라클에서 select를 작성할 때 select와 from 2개의 클로스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4개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의 절이 모두 사용된 어떤 문장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묘사한 그런 어떤 문장에 오류가 없으므로 DBMS는 그에 걸맞는 결과, 리절트를 만들어서 이제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SQL문들을 작성할 때 어느 정도의 규칙을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시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SQL문을 해석하기도 쉽고 또 나중에 보기 쉬우니까 이제 편집하는 것도 수정하는 것도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SQL문을 작성할 때 어떤 지침이 있다면, 자, 기본적으로 SQL문은 문장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즉 전체 문장을 이렇게 소문자로 작성해서 실행하건 전체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실행하건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튜닝이나 이런 부분으로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 대소문자 규칙을 정해놓고 어떻게 정하는지는 큰 상관이 없는데 대소문자를 포함한 여러가지 코딩 규약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관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성능 문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기서 예를 보여드리는 이런 코딩 규약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select절에 컬럼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select절에 컬럼을 한 줄씩 나열한다거나 또 모든 컬럼을 선택할 때 select asterisk를 할 수도 있고 select 모든 컬럼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 규칙, 한글을 사용하는 규칙 등 많은 규칙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시고 협의를 해서 잘 설정하시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소문자 구분은 없다. 그러나 대소문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코딩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매우 권장된다. 이고요. 다음을 보면 이 문장은 여기까지는 말이죠. 이것을 다 대문자로 하건 소문자로 하건 대소문자로 섞어서 하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요런 문자 데이터는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문자 데이터 대문자 스캇과 소문자 스캇은 다릅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맞는 사원 이름이 스캇, 소문자 스캇인 것을 찾아서 화면에 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전하면 결과는 없습니다. 이걸 대문자로 바꾸면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문자 데이터는 이와 같이 대소문자 구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자 현재 스캇의 입사일자는 1982년 12월 9일입니다. 12월을 소문자 DC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하. 여기는 이네임이라고 썼군요. 네. 자, 밑에도 자, 입사일자가 82년 12월 9일. 예, 결과가 잘 나옵니다. 대소문자가 다른 데도 잘 나오네요. 대문자로 해볼까요? 네,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 데이터는 포맷을 구분한다는 것,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문장이 짧을 경우 한 줄로 이렇게 쭉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만 붙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두 개의 문장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썼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렇게 select 한 줄, from 한 줄, where 한 줄 이렇게 해서 clause별로 이렇게 줄을 바꾸는 것, 이것이 보기에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 나중에 서브 쿼리라는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nd 하시고 뭐 샐러리는 크다. 샐러리는 그죠? 평균 급여입니다. 자,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결과는 81년 12월 9일에 입사했으면서 월급이 회사의 평균 급여보다 많은 사원들을 화면에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적절히 한 줄씩 줄을 바꿔주시고, 또 이런 서브 쿼리 같은 것은 적당히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보기에 쉬운 코딩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만든 코딩은 또 다른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코딩을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기본을 다루었습니다. 쿼리란 무엇인가?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select 절 6개 어떻게 해석해가고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권장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시 또 아주 기본적인 작성 지침 몇 가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으므로 협의해서 코딩 규약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